자, 이제 전체 페이지 본문 쪽을 이제 작업을 할 건데요. 크게 여기 음식 목록, 전체적으로 목록 정의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li 태그 단위로 되어 있고 그 안에 a가 있겠죠. 그림과 텍스트들 있고요. 그 밑에는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는 이 항목들이 있고요. 얘도 목록 정의 태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선 있고요. 제목, 이미지, 한 단계 낮은 제목, 또 낮은 제목, 본문.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음식 목록은 이제 목록 정의 태그로요. 이제 푸드 갤러리라고 잡아줬어요. 이 안에 li 태그 8개 배치했고요. 전부 푸드 아이템이라고 똑같이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음식 하나는요. A 태그 넣고요. A 태그 넣고 그림을 넣기 위한 div 태그랑 그 다음에 본문을 넣기 위한 div 태그로 나눴습니다. 아까는 이런 거 만들 때 요 div 태그를 그림을 감싸질 않았었거든요. 푸터 쪽은요. 이렇게 감싼 이유가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마우스 올리면 그 트랜스폼을 줘서 확대를 시킬 거예요. 그때 부모 div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면은 확대가 되면서 삐져나가는 부분이 잘리잖아요. 안에서 확대되는 효과. 지난주에도 한번 나왔던 거예요. 많이 쓰는 패턴이니까 이따 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목록 정의 태그로 이제 페이지 네이션이라고 주고요. 이제 오른쪽 방향 화살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오른쪽 방향 화살표. 그리고 현재 머물러 있는 페이지를 의미하는 부분은 까만색으로 강조를 해놨어요. 이 강조되어 있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얘한테만 하나 줘놨고요. 중앙 구분선, 그 다음에 div 태그로 이제 셰프 소개 부분 넣어놨고요. 제목, 그림, 또 제목, 4단계 제목, 마지막 본문입니다. 네. 여기 내용은 뭐 꼭 똑같이 안 쓰셔도 되니까 적당히 비슷하게 아무 내용이나 그 한글로 타이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단계에서 이제 HTML 태그 가져오면 이렇게 들어가요. CSS가 안 먹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음식 갤러리 영역이에요. 푸드 갤러리라고 하는 목록 정의 태그 준비했어요. 맨 위에 푸드 갤러리죠. 얘한테 제일 먼저 줄 건 디스플레이 플렉스입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li 태그들이 전부 가로로 일렬 배치되고요. 이제 영역이 부족하니까 삐져나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줄바꿈 하라고 플렉스 랩을 설정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 도로 밑으로 가요. 왜냐면 이 그림 하나가 지금 워낙 크거든요. 자, 이 안에 있는 li 태그 자, 커지지 말고 줄어들긴 하는데 개당 25%. 한 줄에 4개씩 들어가는 소리죠. 부모한테 줄바꿈을 했으니까 줄바꿈하라고 명령을 줬으니까 25%씩 차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100%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 줄에 4개가 배치되면은 그 다음은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여백 좀 확보해 주고요. 그래서 한 줄에 4개씩 들어가게끔 했는데 지금은 이미지 자체가 커요. 여기 들어가 있는 그림 자체가 사이즈가 지금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삐져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줄바꿈이 25%가 아직 안 먹었죠. 미디어 퀄이 좋습니다. 600에서 767 사이에는 개당 50%. 그 다음에 599보다 작을 때는 개당 100%.
A 태그는 무조건 디스플레이 블록 걸고 시작하세요. 디스플레이 블록이 아니면은 플렉스일 거예요. A 태그 안에서 뭔가 배치를 다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A 태그에도 플렉스를 주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그냥 디스플레이 블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안에 이미지를 감싸는 박스. 얘가 개당 25%인데 A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면은 A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가득 채워요. 그 안에 있는 그림 박스가 넓이가 100%니까 얘를 기준으로 100%가 돼요. 자, 오버플로우 히든 삐져나가는 거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가 삐져나가면 잘릴 거예요. 자,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높이 값을 좀 제한을 걸었어요. 이게 세로로 너무 기니까 높이 값을 좀 잘라지게끔 했고요. 더 작은 사이즈에서는 높이를 좀 더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가로 세로 100% 줬어요. 여태까지는 그림이 워낙 크니까 얘네가 이제 삐져나가 있었는데 지금 스타일리스트 구성된 게 얘가 개당 25%, A 태그는 디스플레이 블록이니까 부모 가득이죠. 오토가 된 거고요. 요 DIV는 넓이 100%, 그리고 그림한테도 넓이 100% 줘요. 그러면 그림은 얘를 가득 채우고 얘는 A를 가득 채우고 A는 LI를 가득 채운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줄에 25%. 이렇게 해서 한 줄에 4개씩 배치가 됐고요. 아까 미디어 컬이 좋기 때문에 해상도가 줄어들면은 개당 50%가 되고요. 이때 세로 높이 값이 제한이 걸려 있어요. 안 그러면 세로로 되게 길게 늘어질 거예요. 이거 더 줄어들면 이렇게 되죠. 지금 그림 찌그러진 거 보시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림한테 오브젝트 픽 커버, 그러면 비율에 맞게 줄이고 알아서 커팅을 하죠. 이미지에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효과를 미리 줘놨습니다. 왜냐면 이따가 요 그림의 크기를 바꿀 거예요. 호버, 누구에 대한 호버인지 잘 보셔야 돼요. A 태그에 대한 호버입니다. A 태그가 전체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위에 마우스가 올라가건 글자 위에 마우스가 올라가건 전부 A에 대한 호버이죠. 그때 안에 있는 이미지, A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때 그 안에 있는 그림 하나만 스케일을 바꿔요. 요 선택자가 되게 심오한 거예요. A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 안에 있는 IMG 래퍼 안에 IMG. 마우스 올라가는 거는 이 8개 중에 1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에 대해서만 스케일을 바꾼 거죠. 자, 푸드 컨텐트 밑에 있는 텍스트입니다. 패딩 상하 좌우 줘서 이렇게 상하 패딩이랑 좌우 패딩도 좀 줬으니까 여기 여백 좀 잡혀 있어요. 글자 가운데 정렬시켰고요. 자, 그 안에서 H2 태그 글자 크기 아래쪽 보통 라인 헤이트, 여기 글자 크기 잡힌 거고요. 제목에요. 자, 그 밑에 P 태그, 자, 얘예요. 글자 크기 14, 얇게 라인 헤이트 120. 아직 적용 전입니다. 적용해 볼게요. 글자 가늘어지고 작아졌죠? 이렇게 잡았고요. 이제 여기 밑쪽에 페이지 목록입니다.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었어요. 페이지 네이션한테.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었으니까 안에 있는 LI 태그들이 가로 배치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배치가 된 상태예요. 자, justify content 센터로 줍니다. 그러면 가운데로 몰리겠죠? 자, 그 안에 있는 li 태그 하나당 width 32, height 30입니다. 사이즈가 부여됐죠? 여기서 잘 보시면 32에 32로 사이즈가 부여됐고 컨텐츠는 왼쪽 상단에 붙어 있어요. 가운데로 와야 되잖아요. 중앙으로.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줘도 될 텐데 이제 A 태그 li 안에 A가 있으니까요. 일단 이 A 태그를 사이즈 가득 채우고 글자 크기 16으로 줍니다. 자, 근데 얘가 지금 사이즈를 안 먹을 거예요. 왜냐고요? 디스플레이가 없잖아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줬어요. 블록을 줘도 되는데 플렉스를 왜 줬냐? 어쨌건 플렉스를 줘도 사이즈는 먹어요. 자, A 태그 요만하게 잡혀 있고요. 컨텐츠가 왼쪽 상단에 붙어 있습니다. 이걸 가운데로 몰기 위해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랑 라인에이트 값을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플렉스를 배웠잖아요. justify content 센터, 그 다음에 item aligns 센터. 이렇게 줘도 가운데로 오니까요. 그래서 justify content 센터, align items 센터. 이렇게 부여하면은 A 태그 안에서 중앙으로 오죠. 컨텐츠가요. 마우스 올라갔을 때 배경 색깔 바꿔줬습니다. 마우스 올라갔을 때 배경 색깔 바꿔줬고요. 자,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거 한테 배경 색깔 특별히 까만색 줬어요. 첫 번째 항목이요. 근데 이렇게 주면은 글자도 까만데 배경도 까마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li 안에 있는 A 태그는 글자 색깔 하얀색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제 요 밑에 있는 구분선이에요. 네, 상하 마진 60픽셀 주고 가로 가득 채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선 주제에 테두리를 상하 좌우를 다 가져가요. 그래서 상단 테두리만 1픽셀로 주고 아래쪽 테두리는 0으로 껐어요. 그래야 이렇게 한 겹으로 보이지, 안 그러면은 선 주제에 테두리 잘못 쓰면 테두리가 이렇게 사방팔방 다 들어가요. 쉐프 소개 영역입니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고 줘서 전부 다 가운데로 몰았고요. 이제 크기랑 간격만 잡아주면 돼요. H2 태그 글자 크기 아래쪽 간격 굵기 잡아줬습니다. 자, 그 밑에 이미지 넓이 100% 주고 높이는 자동으로 측정하게 하고요. 아래쪽 간격 26픽셀 줬어요. 이게 리셋 CSS를 잡았기 때문에 세로 간격이 이렇게 답답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계속 마진을 주면서 적정 사이즈를 밀어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H3 태그 글자 크기 아래쪽 여백 폰트 웨이트 잡아줬고요. 또 그 밑에 이제 얘예요. 글자 크기 또 잡아주고 여백 잡아주고 굵기. 그 밑에 P 태그 간격. 그리고 아래쪽 여백과 패딩 좀 잡아줬습니다. 네. 이런 순으로 이렇게 잡아가시면 돼요. 일단은 요 예제를 작업하실 때 한 번에 똑같이 만드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뭔가 어디엔가 오타 같은 게 분명히 발생을 했는데 이 오타가 어디지? 라고 하는 거를 찾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실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틀린 그림 찾기 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요 예제를 한 3번 정도 타임 어택을 하세요. 처음에 작업할 때 한 4시간 걸렸으면은 그 다음번에 작업할 때는 2시간 안에 끝내보세요. 그러면서 오타율을 계속 줄이세요. 한 3번 정도 작업하시면은 이제 틀이 좀 들어와요. 그 과정에서
이 각각의 속성들의 기능이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얼른 앞에 거 찾아서 보셔야 돼요. 그거를 가늠하실 수 있게 제가 처음에 그 치트시트 PDF 하나 드렸잖아요. 그거 같이 접목해서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정도 단계까지 얼추 되시면 이제 우리 수업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한 2주 정도. 근데 수업 시간으로 따지면은 4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에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사실 하루 4시간씩 4일 작업해봐야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이 그렇게 막 나오진 않아요. 그건 그냥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작업 가이드만 해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어떤 대상 사이트를 정하시면은 한 페이지 정도 메인 페이지만 이제 작업을 하는데, 대부분 첫 포트폴리오는 기성 사이트를 베껴요. 되게 있어 보이는 말로 클론 코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요 페이지를 한 3번 정도 도장 깨기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 주변 사이트들을 한번 탐색을 해보세요. 요 정도는 내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잡아서 그 가이딩을 하시면, 그 작업을 하시면 돼요. 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잠시만요. 어디 갔냐. 아, 이거 클론 다 받아야겠네. 자, 실제로 이제 학생 포트폴리오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뭐 벌써 6회차 한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전반적인 기성 사이트를 베낀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의 구성이 어떻게 돼? 우리 헤더 컨텐트 부터 나누는 연습했었죠. 각각의 영역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일단 기성 페이지를 분석을 하고요. 각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좀 더 본 다음에 이 각각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HTML 태그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다. NAV 태그 안에 뭐 어떤 태그들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한 거예요. 클래스들도 미리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구현 결과에 대한 스크린샷이랑 그 구현하는 데 들어간 코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합니다. 이 파일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 계열 차쯤에 제가 드릴 거예요. 샘플로 뽑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리액트 관련된 포트폴리오고요. 우리는 아직 리액트까지는 얘기할 과정이 아니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첫 주차에 어떻게 하느냐. 기성 사이트를 하나 뽑아서 이 사이트 안에 태그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지 한번 뜯어보세요. 그래서 손그림으로 스케치를 하세요. 이 스케치를 파워포인터 같은 걸로 옮기셔서 대략적으로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겠구나라고 네모 박스를 배치해서 그려보세요. 파워포인트 세로로 페이지 간격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마우스 올렸을 때 메뉴가 펼쳐지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게 있으면 비포 애프터로 바꿔가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영역을 잡고 나면은 각각의 영역 안에 그림과 글자를 채워 넣어서 구체화를 해보세요. 이렇게 단계별로 구체화가 되고 나면은 이제 이거를 실제 코딩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전에는 이런 작업을 포토샵으로 했어요.
프론트엔드 개발과 웹 디자인이 별로 구별이 없던 시절에는 그냥 디자이너들이 포토샵으로 이걸 다 했는데, 요즘은 이 작업 자체도 포토샵으로 하기보다는요, 이름이 뭐였더라? 피그마. 네. 피그마라고 하는 디자인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 구성을 이제 마치 파워포인트 하듯이 이렇게 화면 배치해주고, 이거 클릭했을 때 어느 화면으로 넘어간다, 뭐 이렇게 연결해주는 것도 있는데, 저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본 적은 있는데요. 선택하면 여기 오른쪽에서 위치라든지 정렬, 글자 크기 같은 거 설정하고요. 근데 이게 디자인 프로그램이라서 저도 전문적으로 다루지는 못해요. 저는 이제 개발 쪽이지 디자인 쪽은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외주 개발할 때 이제 같이 저랑 협업하시는 디자이너 분이 계신데, 프로그램 진짜 잘 나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쓸 줄 안다면 좋겠지만, 이걸 쓰기 위해서는 이거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굳이 공부할 시간을 일단은 굳이 들이지 마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단계를, 만만한 게 파워포인트니까요. PPT로 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이제 실제 학생이 제출했던 과제물이에요. 근데 이 학생은 단계를 너무 자잘하게 쪼개서, 제가 봐서는 요거 한다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굳이 글자 넣고 그림 넣고 이거 단계를 나눴나 싶어서 요 부분은 제가 뺀 겁니다. 네. 일단은 오늘 예제들, 오늘 마지막 예제를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하신 다음에, 그게 좀 확인이 되시면은 기성 사이트를 이렇게 분석을 해 보시고, 그리고 기성 사이트에 대해서 CSS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작업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은 이제 수업 때 가져오시면 이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 파워포인트 PDF 파일 2개를 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시간 조금 오버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